노화를 늦추려고 하면 운동을 하라고 하는데 운동이 왜 노화를 늦추나요? 한의학에서는요, 사람이 56세가 되면 서있기보다 앉아있기를 좋아하게 된다. 64세가 되면 앉아있기보다는 누워있기를 좋아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와 혈의 순환이 느려지고 기와 혈이 약해진다 라는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한 것인데요. 사람이 연령이 들수록 노화가 진행이 되면 근력이 저하가 되고 가동성이 떨어지고 영양 공급이 수월치 않게 됩니다. 이때 운동은 근력을 다시 높여주고 가동성을 회복시켜주면서 영양 공급, 혈류순환을 다시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이 근력을 강화시켜주고 유연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령이 들면 근력 저하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혼자서 화장실을 못 간다거나 혼자서 슈퍼마켓을 다녀올 수 없는 식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그 원인들을 예방해 줄 때 근력이 유지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운동 자체는요, 사람의 우울감이라든가 인지 능력 저하 같은 것들을 예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롭습니다, 우울합니다, 혹은 인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하는 것들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몸의 노화도 막아주지만 정신적인 노화도 막아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걸으라고 하거든요. 출근을 할 때도 걷고 집에 갈 때도 걷잖아요. 걷는 게 정말로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심폐지구력이 유지되는 데도 효과가 있고 몸의 근육들이 최소한의 역할을 하는 것들을 유지시키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걷는 것은 추천할 수 있는데요, 다만 조심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어떤 운동을 하든 익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오늘은 1km를 걸었어 라고 하는 것들이 힘들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익숙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걷는 것을 운동으로 하시려고 하면 일정 시간, 일정 기간에 들여서 천천히 강도를 높여주어야 합니다. 처음에 1km 걸었던 게 1.5km가 되고 2km가 되는 식으로 강도를 높여서 몸에 자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개월 정도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의 수면 상태, 식욕, 그리고 배변 상태, 그리고 컨디션 등이 개선이 되면 운동을 유지하시면 되고 3개월 뒤에 재평가를 했더니 좀 힘들고 피곤한 것 같고 다리가 아픈 것 같고 불편감이 생겼다고 한다고 하면 의료진과 상담을 해서 운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무릎 관절염, 발목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사실 걷는 운동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걷게 되면 위에서 아래로 충격이 들어가게 되죠. 이게 건강한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허리가 아픕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발목이 아픕니다 하는 사람들은 이것들 자체가 부하를 주고 퇴행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게 좋겠죠. 대표적으로 축구 선수들의 무릎을 그리고 발목을 MRI 같은 걸로 촬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는 퇴행성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 있고 연골도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젊을 때는 문제 없는 운동량이지만 나이 든 사람들한테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면서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럼 운동을 통해서 10년 이상 젊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자의 경우는요, 상대적으로 스트레칭, 관절들이 수월하게 완전히 움직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좌우로 회전하는 것들도 이 가동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완전히 담보가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성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유연하기 때문에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것보다는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들이 빠지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꼭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통해서 근력과 가동성 모두 잡을 수 있는 운동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볼 운동은요, 종아리 펌핑 운동입니다. 왜 종아리를 할 거냐면요, 심장은 몸의 혈액을 말단으로 보내는 일을 합니다. 다리 같은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안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잘 때 쥐가 나는 경우가 있는 분들은 이 운동을 꼭 해야 되는데 종아리는 밑에까지 내려간 혈액들을 다시 위로 끌어올리는 일을 합니다. 운동을 할 시간이 없고 꼭 하나만 해야 된다 그러면 혈류순환이 잘 될 수 있고 근력이 강화될 수 있는 운동을 하면 좋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할 이 종아리 펌핑 운동은 종아리 근육,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까지 모두 강화시킬 수 있고 스트레칭을 했을 때 이점도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어깨 넓이 정도로 다리를 벌리고 서서요, 일어서면 되는데 혹시 나는 혼자 서 있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의자를 이용해서 잡고 일어서도 문제 없습니다. 의자를 잡고 몸의 균형을 잡은 다음에요, 발끝으로 섭니다. 천천히 일어섰다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아주 간단하죠.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 딱 하나 있습니다.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오는 것입니다.
쭉쫙 이러시는 게 아니라 숨을 들이마신 상태에서 쭉 발끝으로 쓴 다음에 허벅지랑 종아리 힘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몇 번 반복하냐면 기본적으로 10회 반복할 겁니다. 3세트 정도 시행을 할 건데 선생님 저는 5번만 해도 너무 힘이 드는데요 라고 하시면 사람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종아리나 허벅지 근육에 긴장감이 온다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10번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오고 천천히 다시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오는 것을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아리 근육은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봄이 될 때 운동을 갑자기 하면서 비복근 파열이라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종아리 근육은 지금처럼 운동을 할 때도 사용이 되지만 평상시에도 많이 긴장을 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집에 있는 수건 하나 준비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돌돌 말아줍니다. 돌돌 말아준 것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자, 의자는 치워볼게요. 이렇게 먼저 내려놓고요. 발을요, 수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발이 살짝 들어지겠죠? 그 상태에서 몸을 수건 가까이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가져가면 종아리 근육이 당기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가까이 가면 종아리 근육이 당기고 조금 더 가까이 가게 되면 허벅지에 있는 근육도 좀 당기는 느낌이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정강이 근육이 당기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 정상입니다. 만약 당기는 증상이 심하면 꼭 하셔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도 통상적으로는 한 5회 정도 반복하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또한 많이 긴장된 사람은 더 자주 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적게 해도 되겠습니다. 강도를 높이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좀 더 단단한 걸 써서 발끝이 더 많이 올라오도록 활용하시면 좋고요. 문지방 같은 데를 발끝으로 밟아도 되겠습니다. 이때 꼭 기억하실 게 엉덩이가 가까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 가시면 아무 의미 없겠습니다. 엉덩이가 가야 스트레칭이 되니까 그렇게 시행하십시오. 코어 근육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내 코어가 얼마나 건강한지 그리고 튼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어 근육은요, 몸의 균형을 잡고 그리고 똑바로 설 수 있게 운동을 할 때 근간이 되는 근육인데요. 내 코어 근육이 정상인지 강화시키려면 밸런스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가지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신에 이 동작을 하시려면요, 무릎 관절염이나 어깨 관절염, 손목 등의 통증이 없는 분들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고양이 자세. 팔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손바닥은 어깨랑 같은 높이에 위치하게 둡니다. 무릎도 살짝 벌려주는 식으로 해서 90도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엉덩이도 90도, 무릎도 90도, 그리고 팔도 90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 왼쪽을 먼저 들어볼 겁니다. 자, 오른쪽을 먼저 뻗고 왼쪽 다리를 뒤로 쭉 펴니다. 쉽죠? 이 상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1분을 지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1분간 좀 흔들려도 괜찮아요. 이렇게 흔들려도 문제 없는데 1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왼팔과 오른다리를 들고 1분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쫙 피는 게 좋겠지만 어려우면 조금 낮더라도 큰 문제 없으니까 1분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거냐면 오른발과 오른팔을 들어볼 겁니다.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드실 텐데 가능합니다. 오른팔 들고 오른쪽 다리를 들어봅니다. 1분을 또 견딜 수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왼팔과 왼다리를 들어봅니다. 한 동작당 1분이니까 4분이 걸리는데요. 1분이 안 되는 분도 있고 1분이 가능한 분도 있고 요렇게는 1분이 되는데 저 동작에서는 1분이 안 되네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운동의 최고 장점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하는 것 자체가 코어를 강화시키고 코어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운동입니다. 1분이 안 되는 분들은 1분이 되도록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좋고요. 1분이 가능하신 분들은요, 이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고 더 어려운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으면서 다리에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디스크를 많이 의심을 하고 오십니다. 일단 다리가 저립니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신경 증상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경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어딘가가 눌려서 손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저리거나 당기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디스크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말초신경병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을 의심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허리의 통증과 병행해서 허리의 움직임이나 허리의 통증과 같이 나타난다면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정확히는 허리의 디스크가 어떤 이유가 됐든 손상이 되고 그로 인한 염증이 유발이 되고, 그래서 그 염증이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 쪽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에 우리가 허리 디스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일 많이 헷갈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디스크는 뭐고 협착증은 뭐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구분을 하자면요, 디스크라고 하는 조직이 튀어나오거나 압박을 하면서 신경을 눌리게 되는 증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협착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에 보듯이 디스크라는 게 있고 그 밑에 신경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신경이라는 조직들이 눌리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디스크 때문에 눌리든 뒤에 있던 후종인대나 황색인대 같은 것 때문에 눌리든 전체적으로 압박이 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협착증의 증상이고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는 50대, 60대 이상의 고령층에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겠습니다. 환자들이 오셔서 선생님, 저는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리고 불편합니다. 운전을 할 때 다리가 저리고 불편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앉아 있을 때는 사실은 크게 불편한지 모르겠는데 서서 걸을 때 불편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걸을 때는 특별한 통증이 없는데 앉아있는 경우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는 허리 디스크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요. 슈퍼라도 가려고 밖에 나가서 걷다 보면 조금 쪼그리고 앉아있어야 편해진다 라고 할 때는 협착증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걷다가 다리가 전체적으로 터질 것 같거나 불편한 감각들을 느낄 때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있고 나면 다시 다리가 좀 편해지면서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가 대표적으로 협착증 증상이 있을 때 이러한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사실은 MRI를 촬영을 해보아서 허리의 상태를 체크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상의 강도로 통증이 지속되고 며칠이 지나도 낫지 않는다고 하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나 잘 때 도움이 되는 자세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허리 디스크랑 협착증이 있는 사람들이 헬스 같은 운동을 하면 이게 좋아질까요? 디스크나 협착이 있을 때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자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오늘 딱 정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와 보시죠. 저희가 관건으로 삼는 거는 뭐냐면요, 수직으로 충격을 주는 운동을 하지 말라를 대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줄넘기, 달리기, 제자리 뛰기, 계단 내려가기 운동은 하지 마시라고 이제 권해드리고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뭘 하면 되냐면 그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운동들은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수영이라든가 아니면 물속에서 이제 걷는 아쿠아로빅이라 그러는 것들 운동도 좋은 방법이고요. 하지만 여러분한테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를 알려 드린다 그러면, 체력이 좀 되시는 분들한테는 철봉 괜찮다고 알려드립니다. 철봉을 많이 하시라는 뜻이 아니라요, 그냥 어깨 넓이만큼 우리 팔을 벌리고 나서 철봉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그냥 오래 매달리기를 시행하는 겁니다. 저는 5초밖에 안 되는데요, 10초밖에 안 되는데요 그럴 수 있는데요, 시작할 때는 꼭 다리를 떼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리를 바닥에 붙인 채로 매달려 있는 동작을 하는 것들로 충분한데, 오래 매달릴 때 사용하는 팔에서 시작해서 척추로 이어지는 근육들이요, 전체적으로 잘 매달려 있기만 하면 허리 쪽과 그리고 등 쪽에 있는 디스크들, 척추 간의 간격들을 넓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견인 치료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척추관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넓혀줄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철봉에 오래 매달리기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오래 매달리기 어렵습니다 할 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5초든 10초든 좋습니다.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고, 또 하나 고무적인 것은 그것을 하는 것 자체가 척추에도 좋지만 사람이 악력이 다시 강화가 됩니다. 악력이 강화가 돼야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운동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악력 강화 목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밖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그 경우에는 지금 알려드리는 것 정도로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함께 한번 시행을 해보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누우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똑바로 누우면요, 하늘을 보고 누워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무릎을 90도로 굽혀줍니다. 90도로 굽힌 상태에서요, 물고기가 이런 식으로 좌우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똑같이 행동을 할 겁니다.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왼쪽으로 먼저 내려가는데, 가능한 정도까지 완전히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때 허리가 들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붙은 상태에서 움직이면 좋다, 아니면 좋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의 관건은 허리를 얼마나
심하게 아프지 않은 상태로 움직여주냐기 때문에 살짝 들리는 거 정도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야 됩니다. 왼쪽으로 내려갔다가 천천히 돌아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돌아왔다가. 호흡은 기본적으로 내려가는 동작에서는 날숨입니다. 후라고 하겠죠. 후 내려갔다가 숨 들이마시면서 올라왔다가 후 하면서 내려갔다가 숨 들이마시면서 올라오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빨리 많이 움직일 필요는 없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스트레칭 하듯이 천천히 움직여주고 다시 돌아오고 천천히 돌아오고 다시 옮겨주고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굴곡신전, 이 동작을 할 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 동작을 시행했더니 다리가 당기고 불편했는데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방법 간단합니다. 90도로 굽힌 그 상태에서요, 무릎을 살짝 당겨서 끌어당겨 올립니다. 다시 내려놓고요, 반대쪽을 잡고 쭉 끌어당겨 줍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놓고 반대쪽을 다시 끌어올렸다가 내려주는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유연성이 좋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리를 완전히 편 상태에서 하나씩 시행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가벼운 운동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는 철봉, 그리고 또 하나는 물고기처럼 움직이는 운동, 하나는 무릎을 굽혀서 당기는 운동, 3가지를 알려드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이 유발됩니다, 시행을 했더니 다리가 저리던데요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무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는 자세는 정말로 많이 여쭤보는데요. 선생님, 똑바로 누워 자는 게 좋나요? 옆으로 누워 자는 게 좋나요? 엎드려 자는 게 좋나요? 굉장히 많이 질문하시는데, 딱 정해드리면 엎드려 자는 거 말고는 다 괜찮습니다. 옆으로 잘 때와 똑바로 잘 때는 척추의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베개를 사용하는 게 좀 다를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그거 알려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똑바로 누울 때는 많은 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메모리 폼 베개입니다. 똑바로 누워 주무실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베개의 높이는 8cm입니다. 선생님, 저는 키가 150인데요 라고 하면 조금 더 낮은 걸 쓸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키가 160에서 180cm 사이의 분들은요, 그냥 8cm짜리 일반적인 베개를 사용하면 충분합니다. 여기가 목 쪽이고 여기가 머리 꼭대기 쪽입니다. 그냥 내려놓고 누우면 되는데요, 누울 때도 약간의 비법은 있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목의 가장 중간 부분, 우리가 귀랑 어깨가 만나는 이 중간 지점이 이 베개의 제일 높은 부위랑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완전히 힘을 빼고 누우시면 되고요. 이렇게 눕는 게 정상이지, 이렇게 눕는다거나 완전히 끌어당기고 눕는 것들은 옳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부분이 목 밑에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형태 자체가 목의 곡선을 그대로 흡수해주는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목 통증이나 허리 통증이 있을 때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허리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누워 있었더니 허리가 아픈데요 라고 호소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 저는 여기에 주먹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인 편차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등이 굽고 그리고 허리에 곡선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웠을 때의 자세가 개개인마다 편차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요, 혹자들은 이 밑에다가 뭔가를 받쳐주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건을 말아서 넣으면 어떨까라는 얘기들을 하는데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뭔가를 깔아준다는 것 자체는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빈 공간에 뭔가를 채워 넣어줘서 허리에 걸리는 부하를 줄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은 맞는데, 허리가 들뜬 채로 누운 식으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람마다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넣으라 말아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드리는 정답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넣는 게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아무것도 안 넣었더니 허리가 떠서 불편하다라고 하시면 무릎 밑에다가 뭘 넣는 게 맞습니다. 무릎 밑에 베개를 넣고 눕는 겁니다. 무릎을 약간 올려주는 효과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골반이 변동이 오고 그로 인해서 허리가 조금 더 바닥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잘 때는 2개 정도 사용하시면 편안하게 잘 수 있을 거고요. 옆으로 누워 자는 얘기를 해볼 겁니다. 옆으로 누워 잘 때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 귀와 어깨의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번 누워볼까요? 엄청 불편합니다. 어디가 불편하냐면 어깨가 눌리는 게 하나 있고요, 목이 틀어져 있는 느낌이 하나 있습니다. 이때는 고민할 거 없습니다. 베개를 높은 거를 사시는 것도 좋을 수도 있는데요, 집에 있는 베개를 활용해야죠. 베개를 2개 쓰시면 됩니다. 하나를
더 얹어주는 걸로 충분합니다. 만약에 선생님 저는 어깨가 엄청 넓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약간 높은 걸 2개를 쓰면 되겠죠. 누워볼까요? 한결 편해졌습니다. 어깨도 눌리지 않고 목의 각도도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불편한 것이 한 거 남았습니다. 어디가 남았냐면 척추축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약간 V자처럼 됐습니다. 척추가 안으로 들어가서 바닥 쪽으로 눌리게 되는 거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썼던 베개가 다시 필요합니다. 베개를 다리 사이에 껴주시면 됩니다. 다리 사이에 껴주게 되면 골반의 형태가 다시 잡히게 되면서 척추가 상대적으로 일자로 펴지게 되거든요. 이 자세로 주무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손의 자세는 편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뻗으셔도 되고 올리셔도 되고 좋을 대로 하시는데, 저는 이 자세로 자다가 불편하면 뒤척이는 대로 가시는데 완전 정상입니다. 사람이 자고 있는데 뒤척이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질환들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통증들이 쉽게 생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돌아 누워서 반대로 자는 경우에는 똑같은 형태로 돌아 누워서 주무시면 되고요. 이때에도 가끔 옆구리에다 뭘 대면 좋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저도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자극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고요. 일자몽인 상태를 없애기 위해서 목침 같은 걸 대고 자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여쭤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많이 권하지는 않습니다. 목침처럼 단단한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국소 부위의 신경들이나 근육들이 압박이 된다 하면 손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고, 일자목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은 이렇게 높은 채로 똑바로 누워 자야 편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편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편하다면 그것을 시행하셔도 되는데, 한 번쯤은 병원에서 선생님이랑 상담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건나물TV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일본은 한국보다 고령화 사회에 훨씬 빨리 진입을 하였습니다. 환자들을 돌봅니다, 어디에다 돈을 씁니다 하는 것들에 대한 계획보다도 빨리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자립한 채로 오래 가야 되는구나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근력이 약해지지 않아야 됩니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시니어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됩니다에 대한 설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도 충분히 근력을 가지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운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50%를 약간 넘습니다. 보통 나라에서 권장하는 일주일에 150분 이상 운동하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은 40%를 겨우 넘는데요. 남자와 여자로 나누면 남자는 41% 정도, 여자는 35% 정도에 그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나도 운동을 열심히 해서 저 퍼센트를 높이는데 일조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오늘은 3가지 운동을 알아볼 거고요. 어렵지 않고, 이 운동들의 장점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스스로 움직이고 계속 최소한의 운동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10년은 젊어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운동 알아볼 겁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할 운동들은 대부분 하체와 상체의 가동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이 가동성에 대해서는 남자분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주셔야 되고, 근력에 대해서는 여자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운동부터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준비물, 아령과 물, 그리고 의자입니다. 물은 목마를 때 마시는 게 아니고요, 아령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니까 이따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의자는 내 컨디션이 좋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없어도 괜찮고요,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필요하고, 저는 정말로 혼자 서는 것도 이미 힘듭니다 라고 하기 시작하면 2개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일단 2개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죠. 의자를 양쪽에 이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지금 할 운동들에서는 균형을 잡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의자를 준비한 거고요. 써도 괜찮은데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발끝으로 서는 것부터 할 겁니다. 발끝으로 서는 운동들은 몸의 균형 감각, 종아리와 정강이 근육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일을 합니다. 이 동작이 되지 않으면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이 심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진료가 필요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천천히 쭉 발끝으로 섰다가 내리고, 발끝으로 섰다가 내리고 반복을 하는 겁니다. 3회에서 8회 정도 반복을 하게 됩니다. 3회에서 8회의 기준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은 어떻게든 2개를 하시고, 8개까지 문제 없는데요 그럼 10번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동작을 통해서 다리 근육들의 긴장도와 그리고 다리 근육의 준비를 시켜준 다음에 할 행동은요, 무릎을 드는 운동입니다. 무릎을 드는 것은 보통 90도 기준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고관절과 무릎이 다 90도로 올라간다는 뜻이고요, 옆에서 보았을 때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더 높게 올리는 것도 좋지만 더 높게 올리면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대부분 90도와 90도를 맞추시면 되고, 90도가 안 되고 뭐 조금밖에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시면은
무릎 관절이나 고관절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동작도 단순하게 시행을 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8회를 기준으로 3세트를 할 겁니다. 저희는 일단 8번까지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한 번씩 따라해 보십시오. 먼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하나. 천천히 하시더라도 완전히 90도를 만들어서 드는 게 중요합니다. 관절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근력도 있지만 가동성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가동성이 담보가 되어야 근력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동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이 운동을 한 다음에 한 가지 더 하면 좋은 게 있습니다. 무릎의 스트레칭인데요. 이걸 잡은 동작에서 발 뒤를 잡고 쭉 늘려주는 겁니다. 다들 해보셨죠? 이 동작을 해서 기본적으로 뒤꿈치는 엉덩이에 닿는 게 정상입니다.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때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잘못된 겁니다. 배에 있는 근육이나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짧아진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할 목적일 때는 이 부분은 펴지는 게 맞습니다. 펴진 상태에서 쭉 닿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유연성이 좋으신 분들은 뒤로 더 미는 것들은 문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게 안 되면 되실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운동은요,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편하게 앉아볼까요?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의자를 이용해서 스쿼트를 해도 되고 의자 없이 스쿼트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스쿼트라는 게 자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령이 높아질수록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무릎은 90도 상태로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날 때 무릎을 짚고 일어나셔도 괜찮고 그냥 일어나셔도 괜찮은데 이거는 자신의 근력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임의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일어났다가 다시 천천히 앉아줍니다. 이 동작은 엉덩이, 무릎, 그리고 골반 쪽의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데 의미가 있고 가동성을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10번 정도 반복을 할 겁니다. 자, 천천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성격이 급해서 그런 거라 천천히만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시행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5번째 시행하고 있는데 이미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5회든 4회든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내에서 시행을 하시면 되고 무리해서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2번만 더 하면 됩니다. 하나, 쭉. 자, 됐습니다. 이런 동작은 어떤 분에게 적극 추천하나요? 아까 처음 했던 운동과 지금 2번째 운동을 꼭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미 어떤 운동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느낀다거나요, 추운 계절에 나가서 운동을 하기 어려운데 최소한의 근력을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합니다. 마지막 운동은요, 어깨와 팔을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아령을 하나씩 쥐면 되고요. 아령은 500g입니다. 500g이랑 동일한 거 500ml짜리 물 괜찮습니다. 500ml짜리 물을 통해서 들고서 운동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 아령으로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방법 자체는 간단합니다. 완전히 엉덩이를 의자 뒤에 붙이고 앉습니다. 앉아있는 자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단단한 의자에 완전히 엉덩이와 등을 붙이고 앉고 무릎은 여전히 90도를 유지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팔을 그냥 늘어뜨리고요. 팔을 오른팔부터 천천히 올려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교차를 해줍니다. 왼팔을 들고 오른팔을 내려줍니다. 이미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몇 회 시행하냐면 똑같이 5회에서 8회 정도를 시행을 할 건데요. 남자분들은 45세만 넘어가더라도 이 동작이 아파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가동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아령을 쓰지 않고 맨손으로 하셔도 무관합니다. 완전히 펴질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팔이 귀에 닿을 수 있을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게 맞고요. 이게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어깨 관절 그리고 목, 등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올라가지 않습니다 정도에서는 스트레칭을 통해 해결하면 되지만 올라가지 않으면서 아픕니다 하는 경우에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5회 정도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팔은 쭉 펴시면 되지만 약간 구부러지는 상태입니다 라고 하면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5번 다 했습니다. 이때 어깨에서 만약에 뚜둑뚜둑 소리가 납니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견갑골이라고 하는 근육이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아령 없이 맨손으로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옆으로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어깨가 이미 굽은 상태거나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똑바로 옆으로 올라가지가 않고 약간 앞으로 올라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꼭 해주실 거는 정확하게 옆으로 올려서 붙인다 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팔이 귀에 붙는 게 정상입니다. 붙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한 개를 하더라도 완전히 붙이는 방향으로 시도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5회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어때요? 생각보다 힘이 들죠? 이 운동도 5회에서 8회 정도 시행하는 걸로 3세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나물TV입니다. 무릎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 수가 몇 명이나 된다고 보세요? 2022년 기준으로 무릎관절염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 306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10명 중에 8명은 60대 이상이고요. 50대 환자들이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50대가 지나가면서부터는 무릎관절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많을까요? 누가 더 아플까요?로 생각한다고 하면 여자들은 폐경기 이후에 골다공증이 쉽게 생기고 근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무릎관절염이 생길 확률이 좀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무릎관절염이 있다고 할 때 어느 시점부터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기준점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동성입니다. 무릎이 완전히 굽혀지지 않는 경우, 제가 지금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무릎을 쭉 당겨 보는 겁니다. 당겨서 완전히 붙어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가동성은 합격입니다. 완전히 무릎이 굽혀지면 모두 할 수 있죠? 쪼그려 앉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합격입니다. 쪼그려 앉을 수가 없고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무릎관절염이 시작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리입니다. 무릎을 굽혔다가 폈다가 굽혔다가 폈다가 할 때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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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난다거나 우르르륵 우르르륵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관절염을 의심할 수 있는데, 핸드폰을 갖고 와서요, 녹음 버튼을 누른 다음에 내 무릎 슬개골, 무릎뼈가 있습니다. 이 무릎뼈 바로 윗부분에 딱 붙여 놓고요,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 소리가 나는지를 녹음을 한 뒤에 들어보는 겁니다. 으드드득 소리가 나면 굉장히 심한 관절염, 그리고 사각 소리가 나면 관절염이 진행이 되고 이미 관절염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소리가 전혀 안 납니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보셔도 됩니다. 뚝뚝 소리 나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납니다. 뚝뚝 소리가 원래 났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신경 쓰실 거 없고요. 뚝뚝 소리가 전혀 안 났었는데 뚝뚝 소리가 나더니 아프기 시작합니다 라고 하면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무릎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운동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준비물은 3개입니다. 하나는 공이에요. 탄력을 가지고 있는 그냥 고무공이고요. 또 하나는 수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베개입니다. 운동은 첫 번째는 등척성 운동, 두 번째는 완전 굴곡, 세 번째는 완전 신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무릎 내전근의 강화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릎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인데요. 지금 한 운동은 최저단계 운동이라고 합니다. 무릎 수술한 후나 근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에 시행하는 것인데 등척성 운동이라는 걸 할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보기 편하게 옆으로 앉아보겠습니다. 자, 발목 밑에 수건을 대놨습니다. 수건은 두 가지 목적으로 대놨습니다. 무릎을 완전히 펴기 위해서 대놓은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냥 펴고 앉으면 이 뒤꿈치가 바닥에 닿아서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해놨으니까 온전한 상태에서 발끝은 90도로 완전히 당겨줍니다. 90도가 안 되는 경우에는 허리 쪽에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다거나 종아리 근육이나 정강이 근육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90도가 안 되면 일단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보시고,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거나 90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통증이 많이 발생한다면 병의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등척성 운동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무릎을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무릎에 힘을 줬다가 빼는데요, 슬개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우리 무릎 앞에 달려있는 둥그런 뼈입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슬개골을 위로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힘을 주시면 됩니다. 무릎에 힘을 딱 주면서 슬개골을 위로 올린다고 힘을 주면 슬개골이 실질적으로 위로 움직입니다. 정확히는
허벅지에 있는 근육이 힘을 준다는 얘기고요. 힘을 줄 때도 한 3에서 5초 정도 힘을 쭉 줬다가 천천히 푸시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때는 반드시 무릎은 쫙 펴고 발끝은 세운 채로 90도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5회 시행해 보겠습니다. 쭉 조이면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천천히 풀어주고요. 다시 힘을 줘서 모아줍니다. 골반에 힘이 들어갈 수 있는데 정상입니다. 다시 3회 힘을 주고 4회 힘을 주고 마지막 5회째 힘을 주고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요, 무릎의 완전 신전 운동입니다. 베개를 아까 수건이 있던 자리에 놓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옆으로 앉아서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이거 올려놓는 이유는요, 무릎이 완전히 신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베개를 대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이미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완전 신전이 되지 않는 뜻이죠. 그 경우에는 그냥 슬개골에 손을 올려놓고 쭉 눌러주는 쪽에 힘을 발생을 시키면 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눌렀을 때 무릎 뒤쪽이 심하게 당긴다거나 우리가 무릎 뒤쪽을 기준으로 외측이나 내측에 있는 근육들이 심하게 불편한 경우에는 침치료 오시면은 짧아진 근육들을 다시 풀어놓고 정상화시키면서 더 신전이 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고요. 만약에 완전히 피려고 그러는데 무릎 안쪽에서 통증이 심하게 느껴집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 데까지 시행을 하고 치료를 반드시 다녀오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완전히 펴지는 걸 목적으로 스트레칭을 할 겁니다. 무릎은 약간 굽은 상태로 그냥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5회 시행해 보겠습니다. 완전히 쭉 눌러서 펴줍니다. 5초 정도 지속을 하고 떼주고요. 다시 한번 쭉 펴줍니다. 자, 다시 힘을 뺐다가 그대로 꾹 눌러줍니다. 자, 다시 한번 4회차 쭉. 자, 마지막 한 번입니다. 쭉. 이렇게 5회 시행을 해 보았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5회에서 8회 정도까지 시행할 수 있고요. 얘도 3세트 정도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요, 무릎의 완전 굴곡 운동입니다. 기준 자체는 무릎이 완전히 굽혀져서 종아리 근육과 허벅지 근육이 맞닿을 수 있게 완전히 굽혀지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지금처럼 앉은 상태에서 완전히 굽혀지는데 그러면 완전히 정상, 오케이입니다.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정말 수술 후 혹은 심한 무릎 관절염으로 굽혀지는 게 90도 이상도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운동 하나와 일반적인 사람을 위한 스트레칭 두 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방법은요, 누워서 먼저 시행을 할 겁니다. 하늘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요, 먼저 왼쪽 다리를 들어 올려서 끌어안아 줍니다. 끌어안아서 완전히 굽혀지도록 스트레칭을 한 후에 다시 내려주고, 반대쪽 다리를 들어서 5초 정도 또 눌러줍니다. 그리고 다시 빼서 내려놓으면 한번 시행하게 됩니다. 기억하실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무릎을 굽히는 동작을 할 때 허리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다리 쪽으로 방사통, 저립니다, 당깁니다 하는 증상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굽히는 동작에서 허리 신경 쪽으로 자극이 되는 거기 때문에 화끈화끈해요, 시린 느낌이 납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동작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5회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무릎 운동이라고 설명하고 시행을 하고 있지만 고관절의 가동성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얘가 완전히 무릎이 굽혀지기 위해서는 사실상 고관절도 완전히 굴곡 동작이 가능해야 되는데요, 이 동작이 연속 동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고관절과 무릎 그리고 다리 쪽에 있는 근육들의 밸런스나 둔근 근육들의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동작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한 운동도 알려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시 의자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무릎 굴곡이 90도 이상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릎 수술을 했다거나 아니면 무릎 관절염이 이미 심하게 진행된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의 동작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동작을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작 자체는요, 오른발을 기준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른발이 굽혀지지 않으면 이 정도에서 존재할 겁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힘을 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왼쪽 발을 오른발 위에 올려줍니다. 왼발에 힘을 줘서 오른발이 굽혀질 수 있게 쭉 굽혀주는 거죠. 이때 90도 이상 가능하면 더 힘을 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관절염이 심한 경우에는 90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무릎이 꼭 터질 것 같은 통증들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무리하실 필요 없기 때문에 가능한 정도까지,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까지 시행하시면 됩니다. 왼발이라고 했을 때도 같은 방식이겠죠. 굽혀지지 않는 왼발을 두고 오른발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오른발에 힘을 줘서 왼발이 굽혀질 수 있도록 끌어당겨 줍니다. 완전히 내가 가능한 각도까지 도달했으면 3초에서 5초 정도 지속을 해준 다음에 천천히 풀어줍니다. 이 동작을 3회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끌어당겨서 90도 이상까지 되도록 당겨줍니다. 3초 정도 유지하고 풀어주고요. 왼쪽 발에 다시 오른발을 올리고 천천히 끌어당겨줍니다. 다시 오른발에 왼발을 얹어놓고 반대로 시행해줍니다. 처음에 이게 무슨 운동이 되겠어 하셨겠지만 지금 하시면서 느끼실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힘이 드는데, 생각보다 운동이 되는데 싶을 텐데, 우리가 늘상 하는 동작이지만 반복을 해보면 수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월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월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째 운동은요, 무릎 안쪽에 있는 내전근이라고 하는 근육들, 그리고 엉덩이 쪽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아까 준비했던 고무공을 가지고요, 다리 사이에 껴준 상태에서 힘을 조였다 풀었다를 하시는 운동입니다. 최대한의 힘으로 고무공을 터트린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최대한 힘을 주는 거, 한 3초에서 4초 정도 꾹 눌러주는 걸 했다가 천천히 풀어주셔야 됩니다. 풀 때도 힘을 완전히 줬다가 천천히 풉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 보통 5회에서 8회 정도를 시행하니까 5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시작해 볼까요? 쭉 한번 완전히 풀어주고요. 그 다음 다시 쭉 조였다가 풀어줍니다. 3번 풀어줬다가 풀어주고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풀어줍니다. 이때 힘이 어디 들어가셨을 거냐면 무릎 안쪽, 그리고 무릎의 바깥쪽과 엉덩이 쪽에 약간 힘이 들어갔으면 정상적으로 잘 들어간 거고요. 고무공이 없으면 베개나 쿠션 같은 걸로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근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베개를 그냥 접어서요, 이 경우에도 힘을 줘서 눌렀다가 풀렀다가 눌렀다가 풀렀다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꼭 기억하실 거는 무릎의 각도는 90도를 유지하고 있으면 되고, 허리는 완전히 의자 뒤에 붙이고 시행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은 스트레칭에 대한 오해와 진실, 대표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스트레칭에 대해 설명드리고 올바르게 하는 스트레칭 방법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스트레칭을 왜 해야 되는지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죠. 여러분이 정말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칭은 체조선수, 운동선수만 필요하다라고 인식하고 계시는 건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스트레칭은 누구나 시행해야 되는 것이고 근력 운동만큼 중요한 방법입니다. 스트레칭은 가능하면 매일 시행하시는 게 좋고요. 최소한 일주일에 4회 정도는 시행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30대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시행하시는 게 좋고요. 관절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칭을 시행하지 않으면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 역할을 못함으로써 나머지 근육, 나머지 관절들에 무리를 일으키게 됩니다. 운동을 시행할 때에도 관절의 가동성이 완전히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끝까지 힘을 낼 수도 없고 필요한 만큼 움직임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운동 능력도 계속 저하되게 돼 있죠. 그러면 잘못된 스트레치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잘못된 스트레칭은요, 목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은 닭처럼 움직이지 말고 호랑이처럼 움직여야 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되게 옛날 사람 같죠? 닭 어떻게 움직입니까? 닭이요? 목에가 왔다 갔다? 닭은 눈이 양쪽에 달려 있어서 왔다 갔다 해요. 호랑이는 어떻게 움직여요? 쓱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목을 스트레칭할 때 우두둑 우두둑 이런 거 하지 말고 천천히, 완전히 천천히 움직여주는 쪽에 스트레칭을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들을 옛날부터 해줬다는 거죠. 그럼 저는 일을 하다 보면 목이 뻐근해서 막 뱅뱅 돌리거든요. 막 이렇게. 맞아요. 네. 네. 혹시 이것도 잘못된 방법인가요? 저도 많이 돌려요. 근데 이때 이거를 와라락 하고 돌리지 말라는 거죠. 천천히 숙였다가 천천히 하늘을 봤다가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호랑이처럼. 방법들이야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늘려주는 것들도 있는데 이 방법을 할 때 천천히 시행을 해주라는 거죠. 스트레칭을 할 때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 가동성까지 간다. 왁 가지 마시고 갈 수 있을 때까지 천천히 간 상태에서 조금 더 눌러주는 식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목이 됐든 골반이 됐든 최소한 10초 이상, 길게는 30초까지 시행을 해가지고 천천히 늘려주시는 걸 해야 되는 거고, 작은 근육은 한 10초 정도지만 엉덩이 근육, 다리 근육처럼 큰 근육은 30초씩 시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스트레칭 할 때 꼭 말씀드리는 거 하나가 웜업을 먼저 한 뒤에 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목 움직일 때 웜업을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웜업 전혀 없기 때문에 이때는 굉장히 천천히 시행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스트레칭을 먼저 알아보기 전에 꼭 조심하셔야 될 게, 첫 번째, 큰 근육들을 할 때는 먼저 웜업을 가볍게 몸을 움직인 뒤에 스트레칭을 해준다. 두 번째, 한 번 시행을 하면 최소한 10에서 30초 정도는 유지를 해준다. 세 번째는요, 스트레칭을 할 때 반동을 이용하지 않는다입니다. 뭐죠? 우리 이렇게 할 때 쭉 넘길 때 천천히 넘겨야 되는데 쭉 늘려주는 거 어른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말 안 좋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칭 하시면 몸이 오히려 망가지기가 좋아요. 스트레칭을 시행하실 때 긴장감과 통증은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긴장감은 뭐예요? 이거 당기는 느낌이 있는데? 라는 건 긴장감이고요. 아픈데? 라고 하는 거는 통증입니다. 특히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고 하면 시행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만약 어떤 특정 근육을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통증이 느껴진다면요, 조직, 근육이나 인대에 신경의 손상이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인과 상담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팁을 알려드려야겠죠. 목 스트레칭 천천히 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할 때 우리 가슴 사이에는요, 흉골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가슴뼈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흉골을 고정시켜주고 스트레칭을 하면 굉장히 효율이 좋아집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먼저 하늘을 한번 봐보세요. 하늘 잘 봐지죠? 흉골을 잡고 하늘을 봐보시면 목에 있는 다양한 근육이 느껴질 거예요. 그죠? 아까 그냥 하늘 볼 때는 단순히 그냥 잘 넘어가는데 했던 것들이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당겨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쵸? 이렇게 손을 대고 하니까 박사님 말처럼 앞에 근육이 좀 느껴지는 감이 있네요. 맞아요. 이 스트레칭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근육이 시작 지점과 끝나는 지점이 있는데 그 끝나는 지점을 고정을 시켜주면 이 근육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늘을 보는 쪽의 스트레칭들, 그냥 단순히 하늘을 보는 거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을 본 상태로 뒤로 젖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을 보고 뒤로 젖히는 운동을 하면 목 앞쪽에 있는 근육들을 모두 다 스트레칭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른쪽으로 목 스트레칭 할 때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에 손을 딱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넘겨주는 거죠. 느낌 오시죠? 훨씬 더 많이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다시 반대쪽을 잡아주고요, 넘겨줍니다. 숙이는 동작에서는 등을 잡을 방법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생각보다 척추는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허리 쪽에 손을 얹어 놓고 숙이는 동작을 하면 조금 더 능숙하게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할 때랑 차이가 좀 있습니다. 허리를 잡는 거는 어깨가 아파서 잘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누워서 숙이는 동작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번에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거 손목 스트레칭, 털기도 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보면은. 근데 손목도
좀 천천히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손목 안에요, 뼈가 여러 개가 들어있습니다. 손목은 막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 안에끼리 부딪힌다거나 흔치 않지만 이 안에 연골면들이 손상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아껴줄 필요가 있습니다. 막 돌리지 마시고, 기본적으로는 손목은 굴곡과 신전시켜주는 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끌어당겨주는 거와 완전히 굽히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행하실 때 90도가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시면 문제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50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45도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최대한 좀 늘릴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되고, 저희 스트레칭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쭉쭉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남자분들은요, 쭉쭉 하세요. 이렇게 하면 다쳐요. 천천히 완전히 당겨주고, 몇 초 하라 그랬죠? 작은 관절은 최소 10초, 10초 이상 유지해주고 풀어주고, 반대쪽으로 당길 때도 10초 이상 유지시켜준 다음에 풀어주는 식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테니스 엘보기가 있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컴퓨터 많이 쓰시는 분들 특히 그런데, 그때는요, 손을 먼저 늘어뜨립니다. 늘어뜨리고요, 오른팔 많이 쓰시잖아요. 오른팔을 바깥쪽으로 돌려줍니다. 왼팔로 오른팔을 잡아줘요. 그러고 나서 쭉 비틀어줍니다. 시원하죠? 이쪽에서 엘보 끝까지 가는 쪽에 근육이 스트레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또 이때 어떻게 해요? 와라락 꺾어주면 팔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늘려주시면 되고, 반대쪽도 동일하겠죠? 완전히 90도로 하고 팔은 펴준 상태에서 회전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디스크가 있는 환자분들은 숙이면 절대 안 돼 라는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이는 스트레칭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기억하실 게 한 가지가 뭐냐면, 허리 굴곡을 아예 안 하다 보면요, 척추의 기립근 중에 굉장히 깊이 있는 근육들이 다 짧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짧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스트레칭 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로 이미 듣고 계신 것들이 뭐냐면, 절대 숙이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절대 숙이지 마세요의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신경이 디스크로 인해서 눌리는 경우에 시행하지 마십시오라는 뜻입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숙이는 동작을 했을 때 다리가 저리거나 불편한 게 없는데 라고 하면 시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디스크가 압력이 뒤로 발생할 수 있는 건 맞지만 허리 통증은 디스크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컨디션입니다 라고 하실 때에는 숙이는 스트레칭,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 모두 하셔도 괜찮습니다. 뒤로 젖힐 때도요, 우리 쫙 넘기는 사람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봅니까? 약수터에서 그리고 헬스장에서 많이 보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허리 쪽도 천천히 가능한 데까지만 뒤로 젖히는 거고, 이걸 젖히는 동작에서 골반이나 허리나 등이 모두 다 스트레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젖힐 때는 전신의 감각을 느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젖히는 동작에서 엉덩이 바로 위쪽에 허리 벨트 라인 있는 데가 딱 찝히는 느낌이면서 아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골반의 가동성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통증이 있으면 무리해서 시행하시면 안 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척추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이 충분히 이완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게 좋고, 사실은 허리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약해질수록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육이 약해집니다 그럼 물렁물렁해질 것 같잖아요. 척추 근육들이나 대부분의 근육들은 약해질수록 짧아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대신에 무슨 얘기입니까? 허리가 많이 굳었을수록 뭐 했다는 얘기예요? 근육이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스트레칭을 세게 해야겠습니까? 살살 해야겠습니까? 최대한 살살. 맞아요. 만약에 손끝이 바닥에 닿지 않는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손끝이 또 안 닿을 때요, 골반이 안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나 이거 아무리 숙이려고 해도 이 엉덩이가 안 움직여요. 이 엉덩이에 움직임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병원을 찾으시면 됩니다. 아까 박사님 반동을 이용해서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달려고 탁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면 안 되는 동작인가요? 당연히 안 되죠. 그렇게 하면은 디스크가 그야말로 터질 수 있습니다. 정말 꿀팁이 하나 갑자기 생각났는데 꿀팁 하나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칭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골반의 움직임입니다. 앞으로 그리고 뒤로 움직이는 동작들이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데요, 이 골반의 움직임이 되도록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건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단순히 엉덩이를 쭉 내미는 동작, 그리고 꼬리뼈를 말아 넣는 동작, 이 동작을 반복하시는 것도 허리에 문제가 있을 때, 허리를 숙이거나 피는 스트레칭을 할 때 불편감이 있으면 이것부터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골반을 앞으로, 골반을 뒤로 하는 동작들 한번 꼭 해보십시오.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